오늘의 책은 구글의 미래입니다. 구글의 힘은 무엇인가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글에는 10배의 철학이 존재한다. 실제로 구글에는 10배의 철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군요. 대부분 회사들은 10% 성장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10배 더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구글의 세계관이나 행동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문샷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업 타깃이 인구 10억 미만이면 고려의 가치도 없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일 테죠. 다른 회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구글은 10%보다 10배 더 향상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고 모델 제1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근본적인 요소를 쫓아가는 것인데요. 구글의 리더들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제1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운전 보조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글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구글의 10배 철학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의 10배의 철학으로 검토를 끝내고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전 지구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 룬이 있습니다. 20km 상공에서 수만 개의 풍선을 띄우고 1초에 50메가비트의 와이파이를 송출한다는 것인데요. 또 우주에서 무선 전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인터넷 공급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생명 연장 프로젝트는 적혈구 숫자를 감지하는 나노 모델, 혈당을 측정하는 콘택트 렌즈도 있다는군요. 드론도 있습니다. 전 세계 운송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인데요. 또 양자 컴퓨터는 보통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나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색 엔진과 기계 번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검색 엔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군요. 구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엔 언어에 대한 인지 기능이 필수적이죠. 인공지능과 딥러닝은 이런 의도로 도입되었다는군요. 2014년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인공지능 시장으로 들어섰는데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으로 알려진 딥러닝으로 영상 처리 기능이 강화된 것입니다. 구글은 다시 이 기능을 바탕으로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기계 번역을 완성하려고 한다. 구글은 이미 언어 전체를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통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페이스북도 기계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유럽연합은 통번역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디지털 지도입니다. 구글에 잘 알려진 스트리트 뷰는 벌써 1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길 중에서 10분의 1을 촬영했다는군요. 그렇다면 디지털 지도는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가? 우버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아마존과 페덱스 같은 회사들인데요. 2015년에 구글 지도 사용자는 10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도 있습니다. 노키아 그룹의 히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업체 컨소시엄으로 인수되고 나서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도 자체적으로 디지털 지도를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고전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TV 그리고 지메일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모든 기기를 위한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해당된다는군요. 구글은 이미 넥서스를 자동차에 연결하는 방법을 만든 상태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애플도 이미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구글이 원하는 대로 제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군요. 구글은 모든 TV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에서 시작되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스마트워치는 태그 호이어와 제휴한 상태인데요. 구글은 애플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지메일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박스를 시험 운영 중인데요. 인박스는 모든 메일을 자동 분류하면서 검색 엔진과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구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글이 풀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글을 위협하는 문제들부터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혁명은 오히려 구글에게는 위협이라는군요. 모바일 광고 수익의 4분의 3은 애플 단말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광고를 잘 클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영상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경쟁사가 생겨나고 수익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빅브라더라는 지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글은 독점적 기업이다 혹은 플랫폼 자본주의다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글이 이제부터는 여론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또 구글은 점진적 하락에 대한 공포,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안도 완벽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두려운 존재인가? 구글이 실패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페이스북은 광고 플랫폼을, 애플은 하드웨어 사업과 스마트폰 이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글은 검색 엔진 사업이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신규 사업도 5년 안에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구글의 창의성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지금처럼 움직여줄까요? 의지와 돈만으로 문명의 진보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또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겪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글이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렵습니다. 노동시장이 바뀌고 사회구조가 바뀌게 될까 두려운 것인데요. 그 혼란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건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구글의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